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델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델타 에어라인스, 델타 항공인데, 전 세계 1등 항공사이죠. 전 세계 1등 항공사이고, 이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큰 수혜를 이제 앞두고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항공선이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항공 자체가 아예 뜨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큰 주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입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죠. 버크셔 해셔웨이인데 1,790만 주를 이제 매수했다가 얼마 전에 1,100만 주 가량 1,100만 주 이상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델타 항공에 대한 그런 좀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의 델타에 대해서 그러면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델타 기업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해셔웨이가 1대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로 있고 2등, 3대 주주가 전부 다 자문사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이제 뱅가드 그룹과 그리고 블랙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 1등인 만큼 망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배당 역시나 꾸준히 고배당을 유지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하고 있는 대형 자산 운용사라던가 아니면 뮤추얼 펀드 그리고 버크셔 해셔웨이가 이제 1대, 2대, 3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치킨 게임이 급하게 강하게 일어났을 때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왔어요. 꾸준히 나왔고 특히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매년 최근 10년 동안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만 매출액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매출액으로 어느 정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했죠.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항공사가 20개 이상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킨 게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비해서 안 나왔다는 점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유일 것이다. 당연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죠. 세계 1등 기업, 세계 어느 기업과도 이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 기업들을 좋아하는 워렌 버핏인데 델타항공 뭐 전 세계 1위 기업 맞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1등 항공사죠. 그리고 2등 항공사도 아메리카 에어라인 항공,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입니다. 3대 항공사가 독일의 항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1대, 2대 항공사가 미국에 있고 특히나 델타 항공이 1대 이제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워렌 버핏은 이제 델타 항공의 1대 주주였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번에 1,300만 주, 약 1,100만 주 이상, 한 1,3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 여전히 1대 주주는 버크셔 해셔웨이입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 1,300만 주를 웃도는 한 대략 한 3,000만 주 이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매도한 것이 맞지만 뭐 전량 매도라던가 아예 신뢰가 금이 가서 절반 이상을 이제 매도하고 있다거나 혹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그럼 1등 항공사가 델타 에어라인이고 2등 항공사가 아메리카 에어라인인데 이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쓰는 돈은 많아지면서 현재 자본 총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고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 아메리카 에어라인스 좀 재무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2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1등과 2등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태가 이제 마무리된다면 기존에 일어섰던 이런 점유율들을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 혹은 신뢰도 면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항공사 중에 하나가 바로 델타 에어라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3년 이후에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강했던 치킨 게임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이제 뭐 거의 4개사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4개사밖에 없고 그 중에 2등인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뭐 사우스웨스트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만큼 4개 항공사 중에서 2개 항공사 이상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1등은 역시나 여전히 델타 에어라인스를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영업이익 역시나 매출액만큼 적어도 매출액만큼은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영업이익이 만약에 이번에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공사를 타는 그런 고객층이 더 증가하지 않으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혹은 그전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가 이제 항공사의 가장 큰 이제 비용은 누가 뭐래도 유가입니다. 유가. 원유 소비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이 이러한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에 굉장히, 매출액은 아니죠. 영업이익에 굉장히 큰 이런 폭증세를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유가가 지금 절반 이상으로 빠지면서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태가 1년 이상이 가지 않는다고 감안한다면, 혹은 길어도 앞으로 6개월, 4에서 6개월 정도 내에 이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매수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워렌 버핏은 왜 일부 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다 판 것도 아니고 일부 지분이긴 하지만 왜 매도를 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크죠. 일단은 물론 워렌 버핏만의 이유를 알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이런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현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다른 이유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분석을 더 해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긴 하지만 다른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폭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지금 황금비가 내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널려 있다고 이제 말을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 그러니까 더 매력 있는 기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역시나 델타에 대한 지분을 일부라도 매도하고서도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이제 소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 비중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도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더 좋은 기업이 일어났든 아니면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한 것이든 좋은 소식은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태가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은 워렌 버핏은 전량 매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일부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막 1,300만 주 정도를 판 것이고, 여전히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델타를 매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는 유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 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된다면 결국 델타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반등하고 있죠. 최근에 급반등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꾸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쌍바닥을 이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 역시나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지금 완전 최저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까지 더 빠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의 급등락이 있겠지만 결국 이 라인대라는 것은 최저가를 이제 그리고 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하기에는, 그러니까 분할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 분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델타는 더 이상 배당주는 아닙니다. 예, 더 이상 고배당주는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대출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면은 배당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인데 비록 이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출이 다시금 올라오기 전까지는 고배당을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따라서 이 배당주를 투자하고 싶어서 델타에 투자하기보다는 결국 이 기업이 망할 것인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투자, 혹은 이 기업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이러한 시장 지배력과 기업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방향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일단 확실한 것은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입니다. 저금리와 저유가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항공주죠. 항공은 이 저금리에서도 리스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저금리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유가 측면에서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원유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만큼 하락했다는 것은 다시금 상황이 되돌려졌을 때 그만큼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투자를 읽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